네, 안녕하세요. 꿀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동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뭐, 부모님을 좀 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좀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급하게 좀 휴방을 결정을 했었고, 그때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조금 바쁜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방을 했고, 대신에 이제 관점 공유라든지 뭐 이런 주요 이슈 같은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사장님께서 최대한 공유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규 방송을 휴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집안 사정이 있었다, 가족사가 있었다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는 제가 이제 중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수익 인증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어디에서 거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가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한 번은 익절을 했고, 한 번은 손절이 나갔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들어갔었고, 어느 시점에서 손절이 났고, 어느 시점에서 익절이 났는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오늘 방송 제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반등 구간이 어디인가를 일단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비트가 거의 최저점, 그러니까 11월달 이후로 하락 계속 찍으면서 32.9K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32.9K가 과연 저점일지 아닐지도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도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공유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기사 이슈를 좀 살펴보고, 기사 이슈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 차트 분석, 그리고 중장기 분석 한번 해보고, 단기 분석도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장님께서는 아침에 숏을 들어가서 익절 보시고 나온 상황이고요. 저는 거래는 주말에 한 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번이죠. 자꾸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익절 본 것만 생각을 한다니까. 아무튼 뭐 두 번 한 거 이후에는 지금 거래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 뭐 포지션이 없는 상태도,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도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차트가 확실하게 그려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맞췄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제가 분석이 많이 좀 어긋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서, 사실 임펄스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조정 구간, 그러니까 3파를 해석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3파가 예외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 스스로 좀 주말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한 번 잃으면 또 계속 잃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래서 일부러 좀 거래를 중지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좀 남아서 거래를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요 단기 숏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익절을 보고 나오신 상황이라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지는 아직 공유를 못 받았는데, 또 공유 받으면은 이따 저녁 정규 방송 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하나 갖고 오면은, 잠시만요. 기사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제가 두통이 또 되게 심했어가지고, 아무튼 뭐, 지난주에 한번 제가 감기 몸살 앓고 나서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뭐, 차트를 계속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아프거든요. 이 되게, 저는 이게 엄청난 육체 노동, 물론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육체 노동이 덜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쉬운 육체 노동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화면 들여봐야 되고, 눈 아프지, 목 아프지,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피 안 통하지, 돈 잃으면 스트레스 받지,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거 중노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두통도 되게 심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을 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기사 링크를 갖고 와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말 동안에 비트 많이 빠져서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뭐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는 사실 하나예요. 좌절하지 말자인데 좌절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거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야 조금 희망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보실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뭐 낙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하고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 한국 시간은 아니고 그쪽 현지 시간으로겠지 이게 지금? 그쵸? 아무튼 22일 오전 2시 한국 시간이겠네 이거는. 아니구나. 아무튼 뭐 언젠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가장 최근 뉴스이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크립토 크래시 이레이즈 모어된 1 트릴리온 인 마켓 밸류라고 했는데 지금 1 트릴리온 이상으로 지금 크립토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가 지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영어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영어 못해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첨언단이 이렇게 지금 시작이 돼요. 이제 최근에는 지금 한 개의 어떤 속성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오직 하나의 속성만 지금 갖고 있다. 하나의 어떤 꾸준함만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decline, after decline, after decline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후에 다시 하락하고 그 후에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만 지금 현재 하나의 어떤 지속성만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게 decline, after decline, after decline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 디클라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금요일에 이제 more than 12% 그러니까 12% 이상 지금 잃었고 그리고 떨어졌다.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36K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레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지난해 11월에 since its peak in November, 그러니까 11월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최정상을 찍은 다음에 이게 떨어진 건데 it has lost over 45%, 그러니까 45% 이상의 밸류를 잃었다는 거예요. 45%, 그러니까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반쯤 날아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가 비트코인이 반등 한 번 없이 지금 계속 11월달 고점 찍음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decline after decline 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의 정도가 45% 정도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으로 따지면은 45% 빠지면 이거는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만약에 현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못 버티는 게 사실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other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다른 디지털 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알트든 뭐 잡코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정도의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디지털 커런시도 뭐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당연히 더 떨어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죠. 변동성이 알트는 더 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가끔 반등을 주는 툭툭 튀는 알트들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은 당연히 종합 주가 지수인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난 11월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45%, 약 50%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제 디지털 커런시도 굉장히 45% 혹은 그 이상이 아닐지라도 그만큼, 적어도 그만큼은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이 굉장히 좀 이 정도면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벰버부터 이제 떨어진 걸로 지금 계산을 하면은 600 빌리언 달러가 지금 마켓에서 지금 삭제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 트릴리온 달러가 지금 크립토 마켓 전체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치가 삭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위에서는 어떻게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00 빌리언 달러가 마켓에서 삭제가 됐고 1 트릴리언 달러가 전체 어떤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뭐라고 코인 시장, 영어를 그러니까 또 한국말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삭제가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좋지도 않고 떨어지는 폭도 크고 지금 삭제되고 날아간 돈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황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운데는 이제 뭐 전문가들 인터뷰 따면서 뭐 상황 시장이 좋지 않고 있다, 뭐 리스크 에셋 글로벌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뭐 좋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프리페어링 준비를 하고 있다.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릴리즈, 뭔가를 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나 풀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meanwhile, 그 와중에도 바이든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 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 풀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an initial government wide strategy, 그러니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굉장히 거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전략이냐? 영어 강의하고 있는 것 같네. 어떤 전략이냐? for digital asset.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이걸 비트코인이라고 딱 이제 영어 신문에서 딱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되게 광범위한 전략,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뭐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어떤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그게 뭐 코인이 됐든 혹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뭐 간단하게 뭐 바이든 정부 비트코인만 검색해서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규제든 아마 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규제든 규제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정부 첫 전략, 비트코인에 대한 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전략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as soon as 최대한 빨리인데 next month. 그러니까 다음 달 최대한 빨리 이거를 발표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든 아니면 디지털 자산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전략 혹은 규제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어떤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전략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최대한 빠르게 낼 준비를 하고 있죠.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월 26일에 있는 거니까 그래봐야 다음 주, 다다음 주 최대한 빨리 나오면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 바로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앞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이제 on initial government wide strategy for digital assets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더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저는 이 기사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공신력이라든지 신뢰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높은 매체인 거고 그 매체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할 정도면은 미국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를 끌어가는 이제 마차가 크게 3개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현재 좀 시장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미국 그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어떤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장님도 이 기사를 주요 기사다라고 이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고 그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그 하락폭을 같이 환산으로 했을 때는 600빌리언 달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트릴리언 달러가 될 만큼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바이든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 전략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다음 달에 최대한 이걸 빨리 꺼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 기사가 나온 거는 22일이죠. 22일이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딱 그 기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쨌든 꽂긴 꽂는데 우리는 차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하나 짚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규제안이 나온 애들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이 정보를 안 애들은 이미 여기서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숏을 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일쯤에 저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주는 척 하면서 바로 떨구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의 영향, 그러니까 저 기사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차트 분석가들은 어쨌든 기사가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차트에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차트 이외에도 차트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기사적으로만, 이슈적으로만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 동안에 이게 하락이 됐던 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조금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 기사를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이 시점에서 하락 한 파 더 남았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락의 시점을 제가 이제 여기로 잡느냐 여기로 잡느냐 여기로 잡느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여기서 이제 반짝 반등을 줬었을 때 이 반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헷갈려 했었죠. 그러니까 뭐 헷갈려 한 게 사실이니까 그거는 뭐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락 한 파가 더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잠깐 반등을 준 다음에 그대로 꽂았었죠. 그러니까 기사의 역량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말 동안에 하락했던 부분은 당연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즌 종료다, 뭐 망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사를 갖고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뭐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광범위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거고, 항상 중요한 거는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대응.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그렸을 때, 그럼 이 지금 반등 준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반등으로 가는 그림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냐, 뭐 요런 지금 지점이 남아 있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걸로 멘탈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저거에서 참고할 포인트는 2월 초중순쯤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뭔가를 발표하면은 또 이제 두려움에 질린 개미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기관들이 좀 하락의 폭을 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마인드 세팅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저런 것에 좀 휘둘리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굳이 저 기사를 또 원문으로 뽑아온 이유는 사실 저거는 제가 번역된 거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장님하고는 이제 공유를 했는데, 사장님이 뭐 이거 번역된 게 안 보이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굳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차트 찬찬히 분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갖고 올 기사는 요거는 조금 이제 재밌게 보자고 갖고 온 건데,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도 트위터를 하셨죠. 아주 그냥 오랜만에 보죠. 도지, 전설의 도지 물리신 분들 어떻게 좀 뜨끔하시나? 지금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I will eat a happy meal. 나는 먹을 거다. 해피밀을 on TV쇼에서 먹겠대요. 언제 먹을 거냐? if 맥도날드가 accept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뭘 받아들여? 도지코인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해피밀을 TV쇼에 나와서 내가 먹어서 홍보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너 도지코인 홍보해주고 도지코인 받아들일 준비가 뭔가 됐다라고 조금 사인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달라는 거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죠. 또 트위터 장난질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맥도날드가 도지코인을 억셉트 하면은 나는 해피밀 먹을게, TV쇼 나가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어그로 끄는 거지 뭘. 뭐야, 도지 한번 다시 한 달에 투더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리터럴리 말 그대로 투더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터럴리가 이거 말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또 달에 가자, 투더문 하자, 도지코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또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를 뭐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또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을 조금 더 또 이렇게 뭐 이용하려고 하는, 지금 업비트 들어가면은 도지코인 지금 완전 하락이거든요. 완전 저점이에요.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띄우려고 하는 게, 내가 얘가 여기서 산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사람들 다 물리고 있을 때 사실 이득 보는 거는 저렇게 트위터 올려서 미리 시장을 만지는 사람만 사실 이득을 보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때 미친 상승을 보이고 바로 꺾인 다음에 최근에 이때 반짝 반등 올라가나 했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죠. 최근에 이런 쭉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유독 다시 꺾여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차트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저점이죠. 그죠? 거의 처음 시작점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어쨌든 다시 도지코인 다시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장난질 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도지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미쳤냐고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로 딱 떨어져가지고 이거 조정 준다라고 생각하기 정말 예쁘게 그렸던 그런 코인 차트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내려 꽂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차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단기적이기도 했고, 이게 장난질하는, 특히 한 사람에 의해서 장난질이 너무 쉬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저는 도지 다시는 안 봅니다. 도지 안 봐요. 저는 도지 볼 분들은 보세요. 그런 트위터도 올렸으니까, 이런 트위터도 이제 올렸으니까 볼 분들은 보시는데, 저는 도지 다시는 안 봅니다. 저는 물렸던 건 아니에요. 물렸던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장난질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좀 장난질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갖고 온 거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고,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다. 도지코인은 지금 최저점이라서 매수 기회인가? 라고 착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 개미를 털어먹기 정말 좋은 상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지를 사실 분들은 사시되,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반등 오면 껄무 새끼야 너 때문에 안 샀는데 지금 오르지 않냐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방송 이거 해지로 돼 있네. 잠깐만, 저거 좀 설정 좀 하고 올게요.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별로 마음에 풀딱지 않아서 이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개 정도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황, 어떤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현재 가장 뭔가 따라가야 할 이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패닉에 걸려 있고,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은 계속 뭔가 반등을 노리는 일론 머스크의 장난질에 지금 슬슬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지금 현재 이슈는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신경 크게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정규 방송 때 주요 이슈 같은 것들은 짚어드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빠지는 그림이 크게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조금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한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빠지는 거고 반등이 되면 어디까지 반등이 되는 거냐, 사실 이게 메인 포인트죠. 메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11월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난 11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의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오파 카운팅을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ABC 카운팅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오파 카운팅을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ABC라고 봤을 때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의 모습이 조금 예쁘지가 않아서 아마 이게 5파로 떨어진 다음에 535로 갈지 아니면은 요게 떨어진 ABC라면은 요게 이제 떨어진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후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는 5파로 떨어졌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짧게만 말을 하면은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분석 툴로 갖고 있고요.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캔들하고 추세하고 거래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거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조금 알아듣기가 수월하고 편한데 제가 이거를 매번 방송 때마다 설명하는 거는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고 계속 듣는 분들도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겨울 거라고 나 같아도 지겨울 것 같아. 지겨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는 영상들을 클립으로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뭔지 책을 보기에는 어렵고 간략하게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알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제 비디오 클립 빠르면은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바로바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20에서 한 30강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많으면 30강? 한 20강 정도로 지금 바라봐요. 어쨌든 이게 간략한 설명만 지금 쭉쭉 뽑아낼 거라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뽑아드릴 거라서 그 정도만 좀 들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월 초쯤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서 방송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소리는 그만하고 카운팅을 시작하면은 1, 2, 3, 4, 5로 떨어진다고 했죠. 1, 2, 3, 4, 5로 떨어진다고 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5파 구간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차 시나리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지금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일단 1번 시나리오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카운팅과는 별개로 별개가 아니죠. 추세의 어떤 채널인데 1, 2, 3, 4, 5를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2파와 4파의 하락 추세에서의 2파와 4파의 고점을 연결하고 그 기울기로 3파의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5파의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장기 분석이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파와 4파의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3파로 찍으면은 지금 5파의 저점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봤을 때 5파의 저점이 거의 다 닿았다 라고 보여요. 만약에 5파의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큰 하락 한 파가 더 남았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한 파가 더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왜 이거를 저점으로 보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는 어쨌든 채널링을 그려봤을 때 지금 5파의 저점에 거의 다 달아있다. 그래서 이 근거 하나 채널링에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 하나 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채널링을 조금 더 돌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조정 파동에서 초과 진행이 나와야 돼요. 초과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3파에 내려온 거에서 4파가 조금 급격하게 이렇게 뽑아 올리는 그림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 건강한 조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파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5파로 떨어지는 그림이 보였는데 그게 채널 하단에 거의 다다라서 끝났다. 그렇게 보면은 이 지금 조정에 대한 하락의 폭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졌고 그래서 이 하락의 채널에 거의 맞닿아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 하락 부분에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 최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로 채널링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근거로 봤을 때 카운팅을 조금 더 해보면은 시간봉으로 볼게요. 지금 4파에서 5파 떨어졌을 때 이게 5파로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파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요. 1, 2, 3, 4파 끝나고 5파가 다 떨어졌어요. 1, 2, 3, 4, 5로 카운팅이 깔끔하게 끝나고 이 4파도 1파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5파가 끝나는 모습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 채널을 그렸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해서 채널링에도 맞고 카운팅에도 맞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지금 3파 저점 5파 저점 이렇게 있죠. 3파 저점 5파 저점 그리고 5파로 이게 4파에서 5파 떨어졌을 때 요 저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5파 저점 3파 저점 이렇게 있는데 3파 저점의 다이버전스와 5파 저점의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3파 저점의 RSI와 5파 저점의 RSI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힘이 거의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4파에서 5파로 떨어질 때 요 저점과 요 저점 그러니까 요 저점과 다시 표시를 해드리면은 요 저점과 요 저점의 포인트를 RSI로 그려봤을 때 지금 RSI가 역으로 걸린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저점일 수 있다. 최저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RSI에서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봉에서 뿐만 아니라 4시간 봉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비교했을 때 RSI가 지금 역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와 여기, 그죠? 그러니까 저점은 떨어지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걸렸고 4시간 봉에서도 걸렸고 마지막으로 1시간 봉에서도 역시 걸려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저점은 내려가는데 연결을 했을 때 여기와 이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와 여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시간 봉은 조금 애매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높을수록 당연히 신뢰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 근거 이것을 최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총 3가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로 채널링 처음에 그렸던 채널링에서 2파와 4파의 고점을 연결하고 3파의 저점을 연결했을 때 5파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 라는 근거 하나. 두 번째는 4파에서 5파 떨어지는 카운팅을 했을 때 5파 카운팅이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게 두 번째 근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는 일봉과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 차트 캔들은 저점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다이버전스는 올라가는 모습, RSI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지금 역으로 지금 걸려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지점. 이게 3가지 근거로 봐서 요거를 저점으로 판단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다. 최저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충분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파 다시 말할게요.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아마 제일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래서 반등이 오는 거냐 반등이 오면 어디까지 오는 거냐를 가장 궁금하시겠죠. 물리신 분들은 특히나 더. 저는 여기를 최저점이라고 보고 반등이 온다 라고 당연히 보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보니까 아마 뭐 이것도 이제 아마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볼 건데 물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반등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반등이 최소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툴은 크게 2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저항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언제나 그랬듯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지저항 라인 정도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이 38.7K까지는 올 거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표시한 지지 라인은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꼭 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8.7K 부근에서 1차 저항을 맞고 40, 41, 42 이렇게 차례로 뭔가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 지지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뭐 그게 횡보든 아니든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물대를 이렇게 촘촘하게 좀 쌓고 올라가는 힘을 차근차근히 쌓으면서 단기적으로 쌓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거다 라는 게 지지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 분석할 수 있는 반등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보나치적으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최종 타겟가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고 해서 이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은 이 녹색 선만 보시면 돼요. 녹색 선만 보셨을 때 이게 535 ABC로 떨어지는 그림이다 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382 부근까지 오는 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535 ABC가 아닌 335는 안 되겠다. 아무튼 이게 38로 떨어졌던 거다 라고 하면은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어 이제 0.5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535 ABC 뭐 335 ABC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최저점을 여기로 본다면 피보나치로 그었을 때 이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반등을 0.382 구간인 43.6K, 0.55 구간인 47.6K 부분까지도 저는 반등을 보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 안에서, 즉 이 오파가 지금 현재 저점을 찍었다라는 큰 시나리오 틀 안에서 이제는 반등을 줄 건데, 이 반등은 지지저항 라인에서 매물대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한다면, 그랬을 때 이 매물대에서 지지저항을 맞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에서 얘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꺾일지, 혹은 어떻게 얘가 뚫고 올라갈지 그 그림을 보면서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얘가 찐 반등이 맞다면 그 반등을 어디까지 보느냐, 보수적으로 43.6에서 47.6까지는 본다. 만약에 이게 찐 반등이 맞다면 이라고 보는 거고, 정말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거래를 해, 정말로 보수적으로 거래를 해 라고 하면은 0.236, 39.1까지는 최소 볼 수 있겠죠. 근데 39.1이면은 기존에 잡았던 38.7K의 지지저항 라인과도 겹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올라올 것 같고, 거의 저는 한 80%는 확신해요.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82 구간, 그 다음에는 0.5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1번 큰 시나리오 안에서 반등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디까지 올까라고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한 34.6 까지는 43.6까지는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보면은 47.6까지도 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47.6까지 만약에 올라오면은 이건 고점 갱신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농후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차트 그리는 모습을 또 보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요 시점에서 어쨌든 중장기를 분석을 해야 단기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저점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달리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어쨌든 5파로 떨어지고 있는 그림에서 얘가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카운팅을 조금 달리 했을 때 한 시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카운팅을 좀 더 달리 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1, 2 그다음에 3파 연장 나와서 3 그다음에 4 5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그려보면요. 1, 2, 3파 연장 나왔고 4 A, B, C 해서 올라간 그림이고 여기 고점, 조정 고점 찍은 다음에 5파 떨어질 거다. 근데 5파 떨어지는 지점이 저는 당연히 이 채널의 하단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폭락은 나올까라는 의심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장기 관점에서 저는 5파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채널링을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근데 한 파가 더 남았다라고, 하락 한 파가 더 남았다라고 보면은 아마 요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정말 맞았다, 그러니까 하락이 한 파가 남았다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은 하락을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반등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락 한 파가 더 남았냐 안 남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저도 이제 뭐 분석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신점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조금 뭐 한 요번 주에 보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1번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만 남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번 시나리오 전 갖고 있고, 2번 시나리오로 요 이제 카운팅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한 파가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놓치지 말자 정도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거래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갔을 때 달라지는 지점은 뭐냐 라고 보면은, 당연히 하락의 지점이 만약에 갱신이 되면은, 하락이 떨어진 게 갱신, 만약에 5파가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피보나치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피보나치를 더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반등 주는 구간도 아마 더 떨어질 거다. 382가 41.6으로 옮겨지고 0.5 구간이 45.9로 옮겨진다.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땡겨왔으니까 하락이 갱신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반등의 폭도 똑같은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올라가는 어떤 가격은 당연히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반등의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장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시나리오 상반되는 거 두 개를 제시를 한 거고, 다만 저는 1번 시나리오,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하락 저점이 여기서 끝났고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1번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아까 대주퍼 드린 포인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장기 분석. 제가 주말 동안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러면 너 주말 동안에 거래 어떻게 했는데?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로 본다고 했죠. 1, 2, 3, 4, 5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카운팅이 좀 깔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하락 한 파가 더 남았나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의구심보다는 아까 이게 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 근거가 이제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채널 하단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조금 더 긴 시간봉에서 봤을 때의 카운팅이 좀 맞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점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카운팅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비판을 만약에 하시면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겸허히 수용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카운팅을 했었고, 지금은 거래 복귀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 카운팅을 했고 어떻게 먹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 5로 떨어진다라고 했고, 제가 거래를 들어간 시점은 어디였냐면은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아마 저는 요 부분을 기억을 해요. 수익 인증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1, 2, 3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5파로 떨어지든 간에, 그러니까 1, 2, 3, 4, 5던 간에, 아니면 3파 연장으로 1, 2, 1, 2, 3, 4, 5던 간에 어쨌든 하락은 무조건 한 파 남았다 라고 계산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그때 당시에 텔레그램 보내서 이거는 한 파 더 남은 것 같다, 무조건. 나는 이거 숏 들어갈 거다. 진입각 보고 무조건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장님은 제 기억에선 여기서 거래를 안 들어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던 시점에는 거래를 같이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숏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래를 안 들어가셨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봤었거든요. 조정 구간이라고 봤는데 이게 명확히 삼각 수렴의 그림이 정확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삼각 수렴을 그리려면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도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 수렴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는. 그죠? 그래서 삼각 수렴이, 그것은 삼각 수렴의 어떤 관점은 폐기를 했었고, 크게 두 가지로 봤었거든요. 이렇게 보거나 플래그의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은 ABC, ABC, ABC 해가지고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를 정확히 어디서 들어갔냐면은, 저는 얘가 삼각 수렴의 형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게 만약에 플래그 형태라면은 여기서 내가 거래를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ABC, 죄송합니다, ABC, ABC로 떨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 고점을 크게 넘기지 않을 거다 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플랫의 형태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거래를 들어가기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숏 진입을 정확히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은 38.7K 제가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잡았던 라인과 또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히 걸리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뜯어 살펴보면은 올리려고 하다가 역시나 몸통으로 말아내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꼬리로 계속 빼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것을 확인을 하고, 특히 여기서도 힘이 부족한 게 꼬리로 빼는 게 계속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들어갔고, 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수익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익절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쯤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게 채널 하단까지 맞을 줄 알았어요. 채널 하단까지 맞을 줄 알고 여기다가 최종 익절을 걸어놨었는데 결국 맞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쭉 주는 거예요. 반등을 이렇게 쭉 줘가지고, 이거는 내가 나와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만약 카운팅을 잘못했으면은,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틀렸다 보니까 좀 자신이 좀 많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여기서 저는 최종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이 부분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숏 진입을 그런 근거로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반익 쭉 한번 내리꽂는 거 보고 반익을 했고, 여기서 말아 올리는 그림을 보면서 힘이 좀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쯤에서 저는 이제 완익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 제가 한번 손절이 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1, 2, 3, 4, 5로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한 요쯤에서 판단을 했어요. 요쯤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5파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3파 연장이 맞구나, 그럼 하락 한 파가 더 남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저점이 여기까지만 봐도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고점은 높아지고. 그죠? 그럼 뭘로 보여? 삼각수렴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숏을 다시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게 삼각수렴이 맞다면은 3파 연장 4파 나왔고 5파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1파인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여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저는 쭉 떨어질 거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캔들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아 역시 분석 맞았구나.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잘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말아 올리더니 여기를 터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못 버티고 여기서 이제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만큼 먹은 거고 손절은 요만큼만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삼각수렴으로 너무 그냥 조금 일찌감치 판단해버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아쉽다. 이거를 이제 333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생각을 했으면은 333 조정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생각을 했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A B C 죄송합니다. A B 하나 둘 셋 해서 C 여기 그러니까 333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았었는데 그 가능성을 너무 배제하고 여기서 끝나버렸다 라고 좀 속단하는 게 조금 아쉽다. 그냥 결과적으로만 보면 한 파 더 남았다고 카운팅한 게 맞았죠. 요만큼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카운팅이 맞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분석과는 별개로 타점을 제대로 못 잡아서 손절이 난 게 굉장히 아쉽다 정도로 차트 제 거래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절이 한번 나가고 익절이 한번 됐지만 카운팅만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 복귀였고요. 지금 크게 카테고리가 크게 3개 진행이 됐죠. 하나는 뉴스 한번 간단하게 시장 분석 해드렸고 시황 분석 해드렸고 두 번째는 장기 분석. 그래서 이게 저점이다. 저점이란 최저점이라는 것을 지금 당분간은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거 저점 저는 하락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게 지금 저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고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 와 있다라는 이 장기 분석 한번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매매 복귀 주말 동안에 제가 수익 인증 한번 했는데 매매 복귀 저는 어느 판단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 들어갔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거래 이제 너 거래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시겠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거래는 딱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그만할게요. 저는 이제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535 결국 이제 535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35 ABC 좀 더 큰 프레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로 떨어졌기 때문에 1, 2, 3, 4,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해서 올라갈 거다. A, B, C 이렇게 올라갈 거다. 오케이? 자, 지금 조정 파동에서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조정 파동에서는 5, 3, 5 ABC가 있고 3, 3, 5 ABC가 있다고 했죠.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333도 있고 여러가지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를 다 차치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535가 335로 그려질 수 있는데 요것도 38로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535 혹은 335로 3파가 그려질 거다라는 기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너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봐야겠죠.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이렇게 쭉 뽑아 올린 그림이 쭉 뽑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요 반등의 폭이 조금 커서 일단 첫 번째는 5파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5파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5파로 올라가야 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파라면은 2파의 조정이 쭉 떨어져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피보나치로 그려봤을 때 0.618까지는 떨어져 줘야 돼요. 최소 0.5, 0.618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 준다면,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저는 롱 매수 들어갈 겁니다. 롱 매수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반등을 얘가 이제 저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등에 대한 어떤 얘의 하락을 그려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갈 거고, 얘가 5파의 1파가 아니고 ABC였다라고 하더라도 A, B로 어쨌든 조정을 줄 거예요. 그게 0.5가 될 수도 있고 0.38이 될 수도 있는데,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을 때는 역시 또 롱을 볼 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하락하는 차트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롱 타점을 잡는 게 일단은 제 1차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타점 잡아서 이제 롱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후에 역시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후에 차트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5파일지 3파일지 그때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차트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이 1파의 고점을 갱신한다면 1파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1, 2, 3, 4, 5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1파로 봐야 될 건가, 그거는 차후에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저는 어쨌든 하락을 한번 줄 것 같긴 한데, 그 하락을 한번 준다면은, 그리고 그게 0.618 부근까지 와준다면 거기서 타점을 잡고 롱을 볼 거라. 그게 이제 제 1차 거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시청자분께서 많이 안 들어오셔서 예전에 많이 안 들어왔지만 아마 질문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분석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세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차트 모양이 나오면은 제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미슐린 코인이라고 코인 맛집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나오거든요. 미슐린 코인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하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트위터, 텔레그램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방송 때도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되는 게 있으면은 차트가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어떻게 차트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후에도 추가적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도 차근차근 물어봐서 그것도 공유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 이게 리스트림이라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을 아프리카, 트위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하고 리스트림하고 잘 호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에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결국에는 오늘도 방송 켜면서 이게 유튜브 계속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유튜브가 어쨌든 서버가 리스트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사장님한테 문의를 했고, 사장님도 지금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 방송 같은 경우는 클립 VOD 형태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지점이 좀 있는데 사과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데도 수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후에
차트 그려지는 거 보면서 다음에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분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전 방송은 낮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저 혹시 포지션 진입하면 또 그것도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